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잠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강지환 씨 모습 보여드리는 바가 있는데 뉴스파이터 방송 끝나고 강지환 씨가 했던 말이 뉴스로 전해지면서 또 한 번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이었고요. 시간은 오후 11시쯤이었습니다. 경기 광주시 강지환 씨의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또 2차로까지 이어졌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 2명이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이 강지환 씨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걸 받고 나서 언론의 심경을 밝혔어요. 일단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우린 여러분께 충격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세요? 네, 형식 민원하겠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신을 오빠라고 지칭했어요. 아마 평소에 그런 호칭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추정이지만요. 그런데 지금 언급한 대목 중에서 귀에 일단은 바로 들어오는 게 장희영 교수님. 동생들이 아마 그 피해 여성 2명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데 대체 댓글들 내용이 어떤 거길래 저런 말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성폭력 사건이 나오면 항상 뒤따르는 이야기인데 여성들을 마치 당신들이 이런 행동이 벌어질 만한 일을 같이 했다라는 식의 이제 엄청난 2차 피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지환 씨의 집인데 왜 거기까지 갔느냐.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은 그 집을 떴는데 왜 당신들 둘은 끝까지 그 집에 남았느냐. 당신들이 그 집에 남은 것 자체가 이런 피해를 뭐 야기했다거나 혹은 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추측성 댓글인 것인데 사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집에 놀러 갔더라도 사실 놀러 간 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만 또 강지환 씨의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거하는 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별장 같은 개념으로 고급형 단독 주택인데 별장처럼 되어 있고 뭐 홈바도 되어 있고 방송에도 좀 나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잘 수 있는 방도 상당히 여러 개 있고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 굉장히 큰 규모의 집입니다. 몇 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1층에는 바처럼 술을 마시고 이제 각자 손님들이 뭐 2층에 가서 자고 3층에 가서 자고 뭐 이렇게 또 강지환 씨 방도 있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일뿐만 아니라 종종 이 집에서 이런 술자리가 있었고 종종 많은 손님들이 잠을 자고 가는 일종의 MT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자체가 추측 자체가 잘못된 추측입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 자체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또 큰 2차 피해인 거죠. 일단 앞서 그 강지환 씨 경기도 광주 오포읍인가요? 저곳이 이제 뭐 지명에는 읍이 들어가지만요. 저기가 그 번화가랑 별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앞서 그 외경을 보면요. 언뜻 보면 그냥 무슨 미술관, 전시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내부 모습은 저희가 잠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심사 받고 나올 때 모습 다시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찰들 일단 같이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보세요. 저 앞에 서요. 포토라인은 없었지만 일단 씁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일단 머뭇거려요. 이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보세요.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데리고 갔는데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뭔가 작심한 듯 저희 다시 와서 말을 꺼낸 거예요. 처음에는 2, 3초간 머뭇거리니까 경찰들이 팔꿈치를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갑시다 하고 신호를 보내서 걸어가는 순간에 강지환이 뒤를 돌아봐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해서 다시
언론 앞에 선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인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아까 얘기 중에요. 저는 지금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멘트가요. 저 발언이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댓글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과합니까? 뭡니까 이게 대체? 요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당시가 영장 실질심사 직전이거든요. 네. 일단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사과를 해버리면 혐의가 다 인정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저 때는 영장 심사 마치고 나왔을 때 모습이에요. 네네. 직후입니다. 직후인데 네.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다 인정해버리면 본인의 혐의가 다 인정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혐의는 얘기를 하지 않고 혐의를 빼버린 댓글이 달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게 어정쩡한 좀 사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아마 좀 조언을 받고 한 것 같아요. 다 인정해버리면 조사받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고 일단은 미안하다 얘기는 하자. 이렇게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저 발언에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박지훈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강지환 씨의 집이요. 한때 예능에 소개될 정도로 범상치 않다는데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는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실제로 그 방송에 나왔던 강지환 씨의 자택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마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바 형식의 방을 살펴보면은 네. 정말 그 서울 강남에 있는 그 바나 뭐 술집을 연상시켜요. 일단 저 예. 주택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언뜻 보니까요. 네,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나오는데요. 정말 보시는 것처럼 술병들이 지금 이제 그림이라서 다 그리진 못했을 거예요. 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상황은 저희 사파가 선생님 무슨 상상으로 그린 건 아니고요. 당시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화면을 토대로 거의 비슷하게 그렸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상력으로 그린 건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당시에 저 당구대도 있었다는 있었어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당구대도 있었고 정말 네. 그 바 형식의 기다란 테이블과 함께 의자, 저 술병이 정말 그 한 켠에 빼곡하게 차여 있습니다. 아하. 정말로. 지금 네. 이제 그림이라서 다 그리진 못했겠지만 네. 정말 가득 차 있었고 소파도 한 켠에 있고요. 이제 바깥에 보이는 이제 창문도 쫙 전경이 보이게 되어 있고 네. 저렇게 강지환 씨의 본인 사진도 네. 그 이제 고급 바를 연상시키는 그 공간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네. 네. 저렇게 이제 저런 내부 모습도 이제 공개가 되니 다시 이제 화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화면인데 그게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앞서도 이제 그 2차 가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피해자분들이 진술을 통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던데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그게 아주 핵심적인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될 때는 저게 이제 그 1차를 하고 난 이후에 강지한 씨 집으로 이 피해자들이 2차를 하러 갔다. 술자리 2차를. 네. 아. 근데 이제 지금 그 새로 밝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게 2차가 아니라 아예 낮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은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구조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남들을 좀 초청을 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구조고 다른 그 술집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정도의 굉장히 그 좋은 구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드라마 촬영이 취소가 됐다 그래요. 그날. 그래서 이제 낮부터 그러면 술을 마시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강 씨 집 앞에서 발견돼 있는 그 사건 당일에 네. 그 날짜 영수증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맥주 500ml짜리 10캔 그리고 소주가 360ml짜리가 8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월 9일 날 이 영수증의 그 술의 그 어떤 구매 양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명이 마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양인데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제 여성들에게 어떤 그 2차 피해를 가했냐면 너희들 왜 1차 끝나고 그 집에 갔어? 그리고 왜 그 집에서 그냥 머물렀어? 그러면 니네들이 혹시 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2차 피해를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번 이 그 보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의혹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화면 보니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강지환 씨 집 앞에
무슨 종이 상자에 보니까 술병들이 여러 개 쌓여있던데 아마 그때 마시고 내놨던 술병인가요? 그걸로 네, 추정해 맞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확인하게 된 아, 건데. 저거군요, 네. 예, 그 쓰레기통 많구나, 안에 많네요, 있는 이제 진짜.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그 날짜가 그 사건 당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찍혀 있었기 때문에 영수증에? 아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건 당일에 마신 걸로 이제 아하.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심각한 게요. 정말 저는 이런 네티즌 분들 좀 자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피해 여성분들한테 아니 그러면 왜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도 하지 않고 뭐 신고도 본인들이 하지 않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112나 뭐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인한테 전달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네티즌들이 많이 문제를 네. 제기하고 의문을 가지는 부분인데 일단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있고 여기서는 또 다른 또 상황이 이번에 북선 변호사를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요. 네. 이 지역이 뭐 시골은 아닙니다. 뭐 저도 네. 그 근처 자주 가는데 시골은 아닌데 특정 전화기가 터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특정 회사의 전화기가. 기지국이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 여성이 전화를 13차례 정도 시도를 했는데 했대요. 전화가 아. 안 되니까 결국은 문자를 통해서 어떤 감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했고 그리고 이제 전화하고 했던 부분들은 지금 증거 자료가 지금 다 있습니다. 아. 13번 했던 통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네티즌들이 좀 오해했던 부분들 아. 왜 문자를 했느냐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좀 풀어졌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오윤성 교수님. 그러니까 애초에는 저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아니 저렇게 갇혀 있다고 긴박한 순간이면 본인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왜 저희가 경기도 광주였잖아요. 서울에 있는 지인한테 나 갇혀 있어 경찰에 신고 좀 해줘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의혹이 좀 해소됩니다. 이걸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아하. 실제로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우린 모르죠, 진짜. 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6.25 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갔다니까 아이 고속버스 타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어떤 그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일단 아까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나면은 그 일부이긴 합니다만 네. 네티즌들이 어떻게 저런 그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피해자들이 혹시 어떤 다른 마음을 먹고 난 뒤에 그 강지한 씨에 대해 가지고 뭔가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피해자화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2차, 3차 피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강 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바로 그 뭐 동생들이 뭐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고통받는 네. 것을 알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갖다 할 정도가 된다면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정말 남에게 자기들은 뭐 이렇게 돌을 탁 던지지만은 맞는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이 사건은 흘러갈지요. 계속해서 아직까지 경찰이 공식 브리핑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